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낼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포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어두운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삶에 대한 환한 빛을 끄집어내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깨우치게 된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그마한 체구의 교수님은 학생들 앞에서 손을 크게 휘저으며 늘 무언가를 말씀하시던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루게릭병을 앓기 전까지는 말이죠. 루게릭병은 몸 안의 운동세포가 지속적으로 서서히 파괴되어 근육이 위축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 불명의 불치병으로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알았던 치명적인 신경계통의 질환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병이 교수님을 안락의자에서 꼼짝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렸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처럼 작아졌으며 그 이후 마침내 무언가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 병 중에도 교수님은 언제나 현명하셨고 사랑할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늘 바래왔던 것처럼 그는 훌륭한 스승님이셨고 그는 죽어간다 라는 말이 쓸모없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불치병에 걸린 소식을 전해 듣고 교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셨죠. 교수님에게는 생애 마지막 수업이었고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단 한 명인 저 혼자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교수님을 힘들게 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는 것, 누군가에 잊혀진다는 것이 그를 힘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배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는 후손들이 나를 의미 있게 기억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내력이 있지 않다면 힘든 일이죠. 그런데 교수님은 생전에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을 주는 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임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주는 것이 사는 것임을, 바로 주는 것이 사는 것이란 말은 그의 삶의 철학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베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시간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자신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게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라. 두 번째, 자기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자신을 바쳐라. 세 번째,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 데 자신을 바쳐라. 흔히 우리는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느라 바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때조차도 그 절반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엉뚱한 것을 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고 자신에게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가져다주는 일을 창조하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고 관계가 지속되길 원한다면 여기 있는 동안에 그 관계들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워커홀릭이었던 제가 그랬듯이 하루 종일 일에만 몰두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시간을 쌓아야 합니다. 휴일에 TV나 인터넷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마음을 쏟아야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교수님은 이 병을 앓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사랑을 받아들이게. 우리 모두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또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무 약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유일하게 이성적인 행동이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잊혀지지 않고 죽을 수 있다네. 자네가 가꾼 모든 사랑과 모든 기억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겠지. 자네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만지고 보듬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야.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네. 사랑과 관련해서 교수님은 영국의 시인인 위스턴 휴 오든이 쓴 글귀를 좋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죽음. 교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죽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안 죽을 거라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죠.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로 당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기계적으로 하고 살아가면서 반쯤은 졸면서 거의 잠든 채 걸어 다니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겨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기. 교수님은 우리가 두렵거나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거나 슬픈 감정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그런 감정을 애초에 느끼지 않도록 경험 자체를 미리 차단해 버리거나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경험이 자신을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 누구나 괴로움을 느낍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스스로 자제하거나 나 자신을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버티고 막아선다면
그 감정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쓸쓸할 때가 있지만 울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서 스스로 그 안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면 그때는 그 감정들을 제대로 전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감정으로 세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두려움과 슬픔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감정을 풀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충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 고통이 뭔지 알게 되었어. 이 슬픔을 충분히 느꼈어. 이젠 이 감정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으니까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순간의 감정이라 생각을 하고 이 감정을 옆으로 밀쳐놓고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씩 걸어서 나오는 것이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교수님은 나이 먹는 것을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을 강조하지만 난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아. 젊은이들은 갈등과 고민, 결핍이라는 느낌으로 늘 시달리고 괴로워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네. 또한 그들은 경험마저 부족하니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도 부족하게 되지.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많은 것을 배운다네. 결국 나이 드는 것은 단순한 쇠락이 아니라 성장이야. 곧 죽게 되리라는 부정적인 사실, 그 이상이지. 그것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덕분에 더욱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의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그 속에 흠뻑 빠져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진실하며 아름다운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만약 나의 나이가 30살이라면 1살부터 30살까지의 모든 나이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돌아보면 경쟁심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군가와의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쇠락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며 내가 배워가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듦일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교수님은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위협을 당할 때 형편없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나 경제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교수님은 믿었습니다. 경제 제도권 안에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까지 말이죠. 직장에서 승진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은 사람들을 위협했고 그런 위협을 받아온 사람들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등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마치 신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의 속성 때문에요. 그래서 교수님은 우리 스스로 자기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의 규칙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등과 같이 커다란 줄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그것들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문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흑인과 백인,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 여자와 남자 모두 다 똑같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가 아기로 삶을 시작할 때는 부모님과 같이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삶이 끝나갈 무렵에도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은요, 우리가 아이 때와 죽어갈 때 그 두 가지의 시기 이외에도, 즉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저자 미치 앨범의 이야기고요. 미치 앨범이 불치병에 걸린 노은사 모리 교수님께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뵈면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읽으면서 저는 저자인 미치 앨범과 함께 모리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같이 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연민을 가지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지금까지 포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